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자, 오늘 진짜 오랜만에 X7의 후속기라고 해야 되나? X70, X70? 70 아닙니까? 예? 뭐 어떻게 읽나? 예. 네. 근데 70이라는 이름에서 예상하셨겠지만, 그리고 딱 보시면 벌써 디자인에서부터 분간이 안 가는 이 그대로인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X7의 뒤를 잇는 모델이라고 보면 뭐 무난하겠죠. X7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 말에 소개를 했더라고요. 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야, 시간 많이 지났어. 지금 2년이 빠르다. 넘었어요. 그렇네요. 근데 그 2년이 넘는 사이에 저희 스튜디오 그리고 이숨네 스튜디오의 메인 DAC로 아주 활약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도 딱히 다른 DAC로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진짜 가격 대비 굉장히 잘 만든 DAC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스튜디오에서 쓰기 좋은 레퍼런스 사운드였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2022년 현재까지도 굳이 바꿀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아주 잘 나온 DAC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지금은 여러분 X7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단종시킨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X7 DAC에 들어가는 AK4497 칩이 그 AK 회사가 공장이 불타서 시중에 AK 칩셋들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4497, 4499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DAC 칩인데 4497, 4499가 전혀 추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4497 칩도 얼마 안 되고 다시 생산이 재개될지도 알 수가 없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AK사의 DAC 칩이 거의 싹쓸이를 했거든요. 거의 업계를 거의 평정했었습니다. 그렇죠. 괜찮은 기기다 소개하는 것들마다 저희가 알고 소개한 거 아니었는데도 AK 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AK4497 칩에 대해서 너무나 호평을 해주셨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DAC 칩 중에 원픽을 꼽으라면 저는 무조건 4497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음향기기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대부분 4497을 꼽으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불타서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지니까 시중에 있는 4497 가격이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도 미친 듯이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나마 그 비싼 것도 이제 조만간 끝나요. 이제 없어서 못 구하는 거죠. 없어서. 그래서 X7 DAC가 본의 아니게 불의의 단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출 수 없잖아요. X70은 ESS 칩으로 갈아탔습니다. 오. 잡스에서 네. ESS 9038 프로로 칩셋을 바꿔서 다시 X7 등급의 DAC를 만들기로 한 게 X70이에요. 그러면 AK4497에서 뭐 칩 하나 딱 바뀐 거 아니냐? 그러면 칩 색깔 따라서 사운드가 바뀔 수도 있겠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디자인도 똑같은데 같은 베이스에서 DAC 칩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심플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 같은 그 범인들의 생각이고, 잡스 카페나 이제 저희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그 영상에서 소개해드려서 아시겠지만, 잡스 대표님이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같은 그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자기만의 그 오디오 세계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판을 일단 보시죠. 보면 답이 나와. 그래요? 네. X7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X7. 이게 X7의 속살인데요. 보시면 되게 단정하고 잘 돼 있지. 근데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쓰고 있는 X7은 뭐 OP앰프 튜닝 같은 걸 하지 않은 완전 순정 상태인데, 이제 OP앰프가 여기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총 4개가 들어있어. 근데 저희 프로듀서 DK 카페에서도 OP앰프 튜닝의 광풍이 한번 불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잡스에서도 디스크리트 OP앰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큼지막한 그런 OP앰프를 개발을 하셔서 유저들이 마음대로 바꿔 낄 수 있게. 왜 이렇게 내부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느냐 하면 OP앰프 큰 거를 이제 바꿔 끼라고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OP앰프를 요 자리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해놨었어. 근데 요 자리 2개는 XLR 출력을 위한 OP앰프고, 요거는 이제 RCA 출력을 위한 OP앰프, 그리고 요 자리는 이제 헤드폰 출력을 위한 OP앰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 4가지를 입맛대로 바꿔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서 썼기 때문에 스튜디오 레퍼런스 사운드로는 그냥 순정 상태가 그냥 좋더라고. 전 다 바꿨는데. 바꿨어? 욕심쟁이. 저는 3개 바꿨어요. 그렇게 욕심을 내세요? 왜 3개 바꿨는지 아세요? 왜요? 4개는 전력이 딸린다고.
그치. 디스크리트 OP앰프가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여기 4개를 다 바꾸면 전력 공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까지는 괜찮다고 잡스 대표님이 이제 그랬었거든. 그래서 이수분 3개까지 바꿨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 세팅한 그 사운드를 그냥 레퍼런스 삼아서 쭉 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도 아주 만족했고요. 아, 그럼요. OP앰프 바꾸면 약간 그 힘도 더 실리고 조금 더 댐핑감 있고 기분이가 좋아져요. 기분도 좋고 그런 면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입맛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니까 함부로 바꿨다가는 음색이 그동안 알고 있던 음색과 다른 음색이 나버리니까 그런 건 좀 조심스럽게 바꾸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다른 기기들 막 갖다 놓고 쓰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 수많은 기기들이 바뀌는 동안에 저희 2년 동안이면은 저희 스튜디오는 장비가 진짜 많이 바뀌거든요. 그간 스쳐간 장비만 해도 근데 그 수많은 스쳐간 장비들을 다 제껴놓고 X7 DAC 굳건하게 여전히 현역. 자, 그럼 X70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시면 일단 구성이 그냥 다르네. 또 다른 기기가 된 느낌인데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기기입니다. 그렇네. 이거 기판 아예 다시 생산하셨네요. 이게 그냥 설계 자체를 새로 싹 다 다시 하신 거라고 봐야 돼요. 껍데기만 비슷할 뿐이지 완전히 다른 기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AK4497, 여기 ESS9038 프로 이렇게 네. DAC 바뀐 거 외에도 지금 전반적인 회로 구성 자체가 싹 다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잡스의 기술력도 더 많이 쌓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폴트로 디스크리트 OP앰프 2개를 일단 박아주셨어요. 이거 왜 2개 박았냐고 그랬더니 요거 헤드폰이거든? 요번에 헤드폰 앰프를 확실하게 강화하기 위해서 헤드폰 쪽에 디스크리트 OP앰프를 기본으로 박았다. 자, 그리고 하이파이 유저분들은 RCA 출력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RCA 출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시고 싶어서 RCA 출력에다가 디스크리트 OP앰프를 박았다. 자, 그러면 XLR 2개 자리에는 디스크리트 OP앰프를 왜 박지 않았냐? 단가 때문이죠. 여기까지 바꿀 수 있어. 특히나 이번에는 디스크리트 OP앰프를 4개 박아도 되도록 전원을 강화했습니다. 오. 그래서 야. X70은 4개 다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엔 요거 2개도 바꿀 수 있었어. 디스크리트 OP앰프 하나가 거진 10만원 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손이 솔찬히 깨져요. 네, 그래서 여기 2개 업그레이드 하면은 20만원이 더 올라가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원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요. 안 그래도 X7을 생산할 당시하고 지금 70을 생산하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부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맞아요. 대략 반도체 가격이 한 40%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 자체로 똑같이 만들었어도 40% 원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어거지로 억제를 해서 이번에 출시 가격이 X70 같은 경우 150만 원대. 기존의 X7 출시 때랑 비슷해요. 거의 같은 거 아닌가? 네, 거의 같은 가격으로 지금 출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크리트 OP앰프 2개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X70이 원가를 더 쥐어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한 가성비. 잡스 사장님은 정말 돈 벌 생각은 꿈에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사실 전 모델의 구조를 재활용해서 계속 개발을 하셔야 그래야지 개발비 뽑고 좀 마진이 남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자꾸 이렇게 새 기판 만드시고 새 거 들어가면서 디스크리트 OP앰프 2개 더 넣어주고 이러면 이거는 좀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참 사모님이 뭐라고 안 하시는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거의 뭐 반은 취미 삼아서 본인의 그런 오디오에 대한 사명감? 이런 걸로 하시는 분이라서 가능한 가격이 아닌가 싶고요. X7 때도 이거 해외 출시도 했거든요. 한 50% 더 비쌌어. 국내 유저분들한테는 거의 노마진으로 뿌린 다음에 해외 출시할 때는 그래도 해외 딜러들 마진이 들어가야 되니까 200만 원 넘어가더라고 이거. 해외에서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런 가격에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X70도 지금 이 해외 유저들이 굉장히 침을 흘리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만큼 믿고 듣는 잡스가 되었다. 그 사이에 X5도 나왔었고 X5 헤드폰 앰프도 나왔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쌓인 노하우들이 있죠. 일단 전면부를 보시면 뭐 조작은 거의 비슷해 보이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쪽 다이얼은 이제 입력 선택하는 다이얼이 되겠고 이쪽은 볼륨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스위치, 여기 스위치. 요게 이전에는 USB 셀렉터였어. X7에서는 여기 USB 셀렉터야. 그렇죠. 근데 USB 셀렉터가 필요 없도록 이번에는 여기 다이얼 안에 USB 셀렉터가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 스위치는 이제 뭘 하기 위한 스위치가 되었냐? 임피던스 선택 스위치가 됐습니다. 네. 완전 헤드폰 앰프가 되었네. 그 잡스 X5 헤드폰 앰프에서도 그 로우 임피던스, 미드 임피던스, 하이 임피던스 해가지고 헤드폰의 임피던스를 고를 수가 있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잖아요. 얘도 그냥 그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엄청 뭐 대단한 헤드폰 앰프를 쓰실 게 아니라면 이
X70 DAC만으로도 그냥 헤드폰 앰프 역할을 할 수 있게 헤드폰으로 모니터링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걸 또 준비해 두셨다고 하고요. 앞부분은 그렇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뭐 단자 위치나 이런 것들은 동일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XLR 출력, RCA 출력, AS-EBU 입력, 동축 입력, 광 입력, 그리고 I2S 입력이 있겠고요. USB 입력 3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USB-A, USB-B, 그리고 미니 입력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다 USB 입력이었어요. 이번에는 똑같이 USB 입력이 3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USB-A, USB-B는 오디오 입력이 되겠고요. USB-C로 단자가 하나 바뀌었는데 근데 이 USB-C 단자는 업그레이드용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냥 펌웨어 업데이트만 되는 단자인 거죠? 예, 오디오 입력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 여러분들 그 DAC는 구매한 이후에 특별히 막 칩을 뜯어내고 바꾸지 않는 한 사실 업그레이드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DAC라는 게 기능상으로 중간에 바뀔 일이 뭐 없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왜 넣어놨냐? 앞으로 추가될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죠? 이번에 X70 DAC에 여러분 그 SRC라고 그 샘플레이트 컨버터 네네. 그게 원래 이 기기로 들어온 데이터들을 선처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DAC 변환단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X70 DAC의 SRC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한번 업샘플링을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훨씬 높은 샘플레이트로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IFI 프로 IDSD 그때 소개했을 때도 거기서 업샘플링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들이 훨씬 좀 디테일이 살아나고 좀 좋았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는 미처 소개하지 못했지만 코드사에 데이브 DAC에 붙여놓은 블루 마크 2 그게 업샘플링을 시켜줘서 딱 들려줬을 때 저희 둘 다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비트 퍼펙트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걸 업샘플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블루를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블루 듣고 진짜 깜짝 놀랐죠.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일단 넣었어.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훨씬 높은 속도로 샘플레이트를 처리하기 때문에 효과가 뭐 클지 작을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약간의 그 플러스 효과는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SRC에서 그 디지털 필터들이 걸리는데 그것들은 펌웨어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칩 내부에서 디지털로 처리되는 것들이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후에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큰 그림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가졌구나. 그리고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잡스의 새로운 DDC 모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DDC 모델하고 얘를 연결을 해주면 굉장히 높은 샘플레이트로 DDC에서 업샘플링을 한 걸 여기다 쏴줄 수가 있대. 그래가지고 또 엄청난 음질 개선을 또 기대할 수도 있다. 요건 이제 매니아 분들이 굉장히 두근두근 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X70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비트와 높은 샘플레이트로 처리를 하면 내부 처리 중에 뭐 손실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버퍼가 충분히 더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같거나 그 이상의 소리를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넣어놨고 앞으로도 더 업그레이드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USB-C 포트를 남겨놓았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뭐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부터 검증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X7 DAC를 쓰면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프로 영역에서 필드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진짜 수많은 작업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검증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 사운드는 이미 검증이 다 된 사운드예요. 자, 그러면 X70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현재 X7은 더 이상 신품을 구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분들을 X70이 대신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 X7이 좋았던 만큼 그 정도의 사운드는 내줘야 되죠. 그렇죠. 사실 이게 전작을 잘 만들어 놓으면 다음 작품 만들 때 굉장히 고생스럽거든요. 그게 더 부담이에요. 전작보다 못하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취향도 조금 갈릴 수 있어. 9038 프로하고 AK 칩셋은 기본적으로 사운드 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AK4497 사운드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편이었고요. 9038 프로 사운드는 좀 실키하다고 할까 좀 부드럽고 차분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 기본적인 성향을 DAC 칩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잘 뽑았을까? 잘 뽑으셨을 거라는 건 당연히 믿고 그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궁금할 뿐입니다. X7을 이미 갖고 있는데도 X70이 탐날 만한
그런 걸 보여주느냐. 오늘 저희가 검증해야죠. 2년의 시간 동안 그럼요. 과연 내공이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그리고 2년 썼으면 바꿀 만도 하니까. 우리도 이제 좀 이렇게 질리거든. 맞아요. 한번 이제 야 요거 괜찮아졌으면 살짝 옮겨 타볼까?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뭐 사운드 성향이나 여러 가지 뭐 퀄리티 체크 같이 해보기 위해서 녹음을 한번 떠서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7이 기준점이 될 테니까 X7을 먼저 들을까요? 아,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샘플곡은요. 네. X7만큼 오랜만입니다. 누군데요? 더베인이라는 뮤지션 기억하세요? 또 군대 갔잖아. 돌아왔어요. 어?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흐른 거죠. X7을 2년 전에 소개했으니까. 제가 실제로 마지막에 그 친구 마지막 앨범을 X7 가지고 막 작업했던 기억이 있어요. 돌아왔어. 전역했어요. 역시 그 남의 군대 간 시간은 진짜 짧아요. 네. 얼마 전에 또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앨범도 바로 내고. 되게 부지런하네 그 친구. 정말 성실한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그 더베인의 신보 우산이라는 곡인데요. 샘플곡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축하, 전역 기념. 비가 오는 거리 아래 난 걸어 내 꿈과 지나왔던 발자국 쿵쿵 박자에 맞춰 아직까지 비는 내려 여전히 내게 우산은 없어 그럼 뭐 어때 좀 맞아도 돼 기억 가장 끝자리에 먼지 쌓인 건반 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어 아직까지 그래 음악실로 달려가는 꿈을 나는 가끔 꾸곤 해내 꿈은 이렇게 여전히 숨을 쉬어 기억해 정확히 꿈처럼 가득히 아직 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올 거야 반드시 뭐가 급한 거니 장강비를 맞은 것뿐이야 괜찮아 걸어가 괜찮아 사실 고백하면 어제 나 술을 좀 많이 마셔버려 기억을 못해 진짜 새삼스럽지만 훌륭한 레퍼런스 사운드예요. X7으로 작업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것도? 그렇죠. 지금 똑같은 세팅인 거죠. 클린 파워의 X7. 아니요 정확히 똑같진 않아요. 이수빈 엔지니어는 OPM프를 바꿨잖아. 제 거는 안 바꿨다고. 괜찮아요, 사실. 약간 기분 전환도 되고, 소리 색깔이 조금 달라서. 뭐 약간 질감이 다르긴 하죠. 근데 이수빈 엔지니어도 어쨌든 이제 X7으로 모니터 하면서 작업한 사운드니까 지금 들으시는 게 원래 듣던 그 사운드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그대로. 거의 흡사한 사운드고. 저도 근 2년 동안 이 사운드에 이제 귀가 젖어 있었는데. 자, 이제 X70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달라진 거지? 되게 제가 괜히 두근두근하네요. 그죠? 비가 오는 거리 아래 난 걸어 내 꿈과 지나왔던 발자국 쿵쿵 박자에 맞춰 아직까지 비는 내려 여전히 내게 우산은 없어 그럼 뭐 어때 좀 맞아도 돼 기억 가장 끝자리에 먼지 쌓인 건반 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어 아직까지 그래 음악실로 달려가는 꿈을 나는 가끔 꾸곤 해내 꿈은 이렇게 여전히 숨을 쉬어 기억해 정확히 꿈처럼 가득히 아직 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올 거야 반드시 뭐가 급한 거니 장강비를 맞은 것뿐이야 괜찮아 걸어가 괜찮아 사실 고백하면 어제 나 술을 좀 많이 마셔버려 기억을 못해 오. 이건 좀
차이가 있네요. 오. 음색적인 차이도 좀 있고 저는 좀 더 고급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조금 그렇기도 하고 위아래도 확실히 지금 분리도나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중역대 이쪽의 분리도나 표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해진 것 같아요. 네. 저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보컬 영역에서의 그런 그 분리도나 보컬의 표현 그런 것들이 되게 부드러우면서 되게 기분 좋은 고급스러운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마음에 든 부분이 있었는데 저역 표현이 너무 좋네. 그래요. 저도 지금 그 부분을 되게 크게 느꼈는데 왜 그러냐면 저역 표현이 되게 더 좋아지고 훨씬 더 정확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잘 보이게 된 거죠. 맞아. 그러면서 그루브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X7 DAC 자체가 저역 표현이 나빴던 건 아닌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X7 사운드가 전반적으로 되게 조금 더 거칠거칠한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더 있고 X70이 훨씬 더 매끈해. 그래, 업그레이드가 됐죠. 근데 이 저역 표현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낮은 대역대의 저역들이거든요. 네네. 거의 막 80Hz 이하의 저역들. 되게 낮은 저역. 네, 그런 저역들의 윤곽들이 더 지금 선명해진 것 같은데 야, 일반 스피커에서 듣기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일반 스피커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런 막 50Hz나 이런 영역도 되게 잘 들리는 환경이어서 지금 듣기에는 X70이 좀 더 정확한 저역 그리고 더 선명한 저역을 내준다. 사실 제가 X7으로 그냥 들었을 때까지는 작업한 그대로 들렸다라는 느낌이었는데 X70으로 들었다면 나 여기 수정을 좀 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저역에서 약간의 그 그루브들이 조금 달라가지고 원래 그 다듬고 싶었던 그것과는 조금 그렇죠. 다르다. 네. 근데 지금 약간 울렁이는 그 느낌 자체가 저는 좋았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듣는 환경이 굉장히 좋았다면 거기까지 들으셨을 것 같고 아마 그 차이를 지금 잘 안 들리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근데 아주 평범한 환경에서도 지금 보컬의 중고역 대역의 텍스처 느낌은 확실히 달랐다라는 거는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 영역은 약간 호불호도 있을 것 같은 게 X7의 이 까슬까슬한 진짜 그 날 것 같은 느낌이 더 좋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X7을 조금 따뜻하다라는 느낌으로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배음도 좀 더 풍성한 그렇죠. 느낌이 있고요. 근데 X70은 확실히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된 느낌이어서 실은 굳이 뭐 그렇게 따질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가격으로 치자고 하면 조금 높은 가격의 제품이 보통 이런 성향을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또 사람이 마음이 간사한 게 예전에는 이 배음 붙은 AK 칩셋 소리가 좋았단 말이에요. 배음도 나오고 막 따뜻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거 한 2년 주구장창 들으니까 이렇게 깔끔한 게 또 좋게 들려요. 이게 새로 만난 기기가 아무래도 그럼요. 그런 메리트가 또 아니 또 이거 한참 됐다가 다시 오면 돼. 또 이게 좋아. 그러면 아우 꺼슬꺼슬한 그 거친 매력이 듣고 싶어. 더웠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둘 간의 그 중고역 배음 양이 많이 차이 나긴 하네. 그러게요. 비슷한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참 튜닝을 아예 다른 방향으로 잡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지금 약간 의심되는 게 이쪽은 디스크리트 OPMP 썼으니까 설마 그거 탓으로 좀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바꿔볼까요? 바꿔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X7 유저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다가 또 피눈물을 흘릴 수 있으니까 뭘 피눈물을 다시 사면 되지. 저는 이 방송을 제가 만약에 시청자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 이수비 정말 악랄하다. 왜요?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다니. 그래야 또 이게 중고로 또 풀리고. 그렇죠. 우리 세계에서 회전하는 거죠. 그럼요. 돌고 도는 주변에 X7 찾는 사람이 또 꽤 있어요. X7은 지금도 가격 대비 명기입니다. 그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중고도 안 나와. 중고도 잘 안 나와. 이게 X7 같은 경우는 한동안 계속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사용이 될 것 같고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프로 장비는 변화하는 주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깁니다. 현행 모델들 스튜디오에 되게 많이 깔려있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들 있잖아요. 4497은커녕 4490, 4493 그 정도까지밖에 안 쓰고 있어요. 그것도 한 10년 됐지 이제? 그렇죠. 10년 동안 스펙이 안 바뀌어. 그리고 신제품 나온다는 것들도 어떻게 유사품을 구해가지고 그냥 다 비슷한 등급으로 하고 있어요. 등급으로 또 만드는 것 같아요. 뭐 4497인 X7은 앞으로도 한 10년은 갈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 오디오 파일 분들이 좀 더 유행에 예민하고 그럼요. 더 최신 기기 쓰고 싶어 하시고 패셔너블 하죠. 한번 틀어볼까요? 되게 기대된다.
여전히 내게 우산은 없어. 그럼 뭐 어때? 좀 맞아도 돼. 기억 가장 끝자리에 먼지 쌓인 건반 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어. 아직까지 그래. 음악실로 달려가는 꿈을 나는 가끔 꾸곤 해. 내 꿈은 이렇게 여전히 숨을 쉬어. 기억해 정확히 꿈처럼 가득히. 아직 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올 거야 반드시. 뭐가 급한 거니? 장갑니를 맞은 것뿐이야. 괜찮아. 걸어가 괜찮아. 고백하면 어제나 술을 좀 많이 마셔버려. 기억을 못해. 야, 이것도 재밌는데? 잘 만드셨네요. 디스크리트 OPM프가 물건인데? 그러게요. 물론 이걸 꽂아줬다고 해서 X7이 지금 X70의 소리를 내고 있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X7과 X70은 그냥 아예 다른 제품이네. 그렇게 봐야겠네요. 네, 소리 결이 완전히 다르고 지금 디스크리트 OPM프를 딱 꽂아주니까 X7에서도 저음이 되게 살아나네. X7의 또 포텐셜을 한 번 더 이렇게 끌어내주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저역이 단박에 바뀌는 거는 그냥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는 것 같아. 근데 중고역에서 변하는 지금 OPM프 바뀐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그렇지. 아닌 것 같아요. 중고역 성향은 원래부터가 X7과 X70이 그냥 아예 다르게 나왔다라고 보고 이건 OPM프로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워낙에 그 AK 칩셋의 그 거칠거칠한 성향 그런 것들이 X7 자체의 이제 매력이고요. X70은 또 X70대로 그 ESS 9038 프로의 고급진,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또 매력이고 이건 마치 그 짜장면과 짬뽕처럼 어느 쪽을 선택할지 저도 확신이 안 서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디스크리트 OPM프는 거기에다가 되게 매운맛 단계 조절하듯이 뭐 얘를 끼임으로 인해서 뭔가가 더 이렇게 부가되고 좀 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음의 디테일이 확실히 좀 살아나는 듯한 그런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OPM프는 지금 보니까 거의 필수가 될 것 같고요. 야, 이거 듣고는 이거 안 쓰겠어? 쓰겠지? 근데 형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아니요. 훨씬 더 음악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얘가 듣기에는 되게 더 훨씬 좋은데 작업할 땐 조금 과했나라는 느낌이에요. 저음이? 이 정도면 과한 거 아닌데?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로 들려주는 게 작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배음의 양이 조금 과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보단 적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는 감상자 입장에서는 절대 싫어할 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건 일단은.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뭐 작업자 입장에서야 배음이 더 씌워지는 그런 성향들이 배음을 걷어냈을 때 너무 또 앙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우려될 수는 있죠. 물론 이제 귀가 또 적응하면 돼. 그럼요. 이게 사람이 저희가 이제 장비를 바꿀 때는 바꿔서 이제 야 해결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자 이제부터 바꿨으니까 귀가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겠다. 0점 잡아. 그런 시간을 꽤 오래 잡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아마 장비로서 쓰시는 분들도 저는 이건 좋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깔끔한 저음은 충분히 좋은 저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지금 근데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오히려 X70의 메리트가 더 있는 것 같아. X70 확실히 좀 메리트 있는 기기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이었으면 굳이 뭐 X7 있는 사람은 이걸 고려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깔끔함의 기준이랄까? 이런 좀 레퍼런스 DAC 같은 그 성향으로 평가를 하라고 하면 아쉬운 얘기긴 하지만 X70이 좀 더 레퍼런스 같은 느낌은 있어요. 요즘 유행은 이쪽인 것 같아요. 요즘 레퍼런스는 더더군다나 계속해서 DAC한테 좀 더 투명함? 이런 거를 좀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뭐 벤치마크 DAC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런 방면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고 좀 그 무색무취, 표준적인 소리 이런 것들. 근데 표준적인 소리를 낸다고 무조건 다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표준적인 소리지만 디테일들을 구석구석 잘 들려준다. 그런 의미에서 9038 프로 칩이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AK 칩을 이제 못 쓰게 된 회사들이 전부 9038 프로로 옮겨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ESS가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DAP들이 전부 ES 칩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넘어왔죠. ESS 칩 중에 현존 플래그십은 9038 프로입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급이 좀 높아진 게 맞다라고 볼 수는 있겠다. ESS의 플래그십이잖아. 그렇죠. 4497은 위에서 두 번째였거든. 4499가 있었으니까. 있었죠. 그러면 한 등급 높아진 건가? 한 반 등급은 높아진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X70 이번에 잘 나왔네요. 헤드폰에
앰프도 바뀐 거죠? 헤드폰 앰프는 그냥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요. 오. 구성 자체도 달라요. 설계 자체가 완전히 네, 바뀌었구나. 설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헤드폰 앰프에 이번에 되게 자신감을 보이셨거든요. 잡스에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X5 헤드폰 앰프를 만들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간략 버전이지만 첨가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또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X7의 헤드폰 단자와 X70의 헤드폰 단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저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X7을 희생양 삼는 것 같은 느낌은 있네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늦게 나왔어야지. 오피앰프 원복? 오피앰프 원복 해놓을까? 자, 헤드폰으로. 자, 저는 현장에서 HD 600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거리 아래 난 걸어 내 꿈같이 나왔던 발자국 쿵쿵 박자에 맞춰 아직까지 비는 내려 여전히 내게 우산은 없어 그럼 뭐 어때 좀 맞아도 돼 기억 가장 끝자리에 먼지 쌓인 건반 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어 아직까지 그래 음악실로 달려가는 꿈을 나는 가끔 꾸곤 해 내 꿈은 이렇게 여전히 숨을 쉬어 기억해 정확히 꿈처럼 가득히 아직 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올 거야 반드시 뭐가 급한 거니 장단비를 맞은 것뿐이야 괜찮아 걸어가 괜찮아 500하면 어제나 술을 좀 많이 마셔버려 기억을 못해 뭐 X7DC 쪽에 헤드폰은 사실 예전에도 큰 기대 안 했었어요. 그렇게 좋진 않죠. 지금도 사실 이 후렴구에 가니까 조금 해상도가 파삭파삭 좀 깨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네. 맞아요. 좀 HD 600을 구동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거리 아래 난 걸어 내 꿈같이 나왔던 발자국 쿵쿵 박자에 맞춰 아직까지 비는 내려 여전히 내게 우산은 없어 그럼 뭐 어때 좀 맞아도 돼 기억 가장 끝자리에 먼지 쌓인 건반 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어 아직까지 그래 음악실로 달려가는 꿈을 나는 가끔 꾸곤 해 내 꿈은 이렇게 여전히 숨을 쉬어 기억해 정확히 꿈처럼 가득히 아직 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올 거야 반드시 뭐가 급한 거니 장단비를 맞은 것뿐이야 괜찮아 걸어가 괜찮아 500하면 어제나 술을 좀 많이 마셔버려 기억을 못해 지금 헤드폰 단자를 들으니까 헤드폰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갈아타야겠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DAC 뒤에 헤드폰 앰프를 따로 쓰시면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원박스로 다 해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X70은 진짜 훌륭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지금 HD 600으로 딱 듣는데 아까 스피커 때는 요 사운드 차이가 그냥 뭐 거칠거칠 부드러움 이런 좀 취향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헤드폰으로 넘어가니까 헤드폰에서 또 그 귀에 바로 꽂아야 되는 그런 증폭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X7은 아무래도 지금 뭐 구동력이나 이런 것도 좀 아쉽고 조금 이렇게 파삭파삭 빠스러지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X70은 이 노래 처음 시작하는 딱 그 대역서부터 달라. X70을 듣다가 7으로
프로로 넘어가면 약간 얘가 어디 아픈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힘도 못 차리고 있고. 헤드폰 단장에서만큼은 월등하게 X70이 지금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X70 같은 경우는 싸구려 헤드폰 앰프 달 거면 그냥 안 다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헤드폰 앰프가 상당히 훌륭해서. 이 정도면은 사실 웬만한 수준에서는 따로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되게 X70 기본적으로 이 부드럽고 실키한 이 소리가 이 헤드폰 앰프 부와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꽤 괜찮은, 꽤 고급진 헤드폰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력 면에서도 지금 HD600 듣는데 사운드 구동력도 제 짝을 만났구나, 이런 느낌이 여기선 나네요. 이러면 저희 같은 이제 스튜디오 유저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환영인 게, 저희가 HD600으로 작업하다가 중간 모니터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스피커로 쫙 작업하고 있다가 그냥 DAC 딱 꽂아가지고 헤드폰으로 한번 듣고 별도의 장비 없이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이득을 줍니다. 저희같이 이제 감상용뿐만이 아니고 장비로서 바라보시는 입장에서도 X70은 진짜 가성비 좋은 장비 아닌가, 이 정도면. 가성비 엄청 좋죠. 진짜 훌륭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프로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DAC들 이렇게 둘러보면 그 중에서 X7 시리즈가 제일 싼 편이거든. 그렇죠. 네, 이 자체로도 가성비인데 여기에 헤드폰 앰프까지 한 방에 해결해준다? 그러면 진짜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냥 음악 감상하는 분들이 부러워. 이게 우리는 이제 장비를 한번 세팅을 하면 이게 맞는 사운드인지 아닌지 체크해서 검증 끝나면 그걸 또 1년이고 2년이고 막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런 기분으로 듣고 싶은데 하고 OP앰프 빡 바꿔 꽂아. 그러면서 나도 좀 쓰고 싶어. 정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잡스의 DAC들은 뭐 음악 감상하시는 분들이든 프로 유저분들이든 다 만족을 잘 시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궁금증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풀고 가자고 하면, 이 X70이 XLR-다는 그냥 다른 OP앰프를 썼잖아요. 디스크리트를 안 썼잖아. 그러면 X70의 XLR은 또 소리가 다를 거 아니야? XLR 케이블 좀 갖고 와봐라. 그럴 수 있겠네. 아니 이거 근데 이렇게 선택을 다양하게 주시면 오히려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XLR 쪽의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거리 아래 난 걸어 내 꿈같이 나왔던 발자국 쿵쿵 박자에 맞춰 아직까지 비는 내려 여전히 내게 우산은 없어. 그럼 뭐 어때, 좀 맞아도 돼. 기억 가장 끝자리에 먼지 쌓인 건반 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어. 아직까지 그래. 음악 실로 달려가는 꿈을 나는 가끔 꾸곤 해. 내 꿈은 이렇게 여전히 숨을 쉬어. 기억해 정확히 꿈처럼 가득히. 아직 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올 거야 반드시. 뭐가 급한 거니. 장강비를 맞은 것뿐이야. 괜찮아. 걸어가 괜찮아. 3500하면 어제나 술을 좀 많이 마셔버려 기억을 못해. 오, 좀 휑하지 않아요? 좀 휑하네요. 이거 OP앰프 차이가 좀 있네, 좀 차이가 설계적으로. 나네. OP앰프가 다지 사실 뭐. 그렇네요. 사운드 튜닝에서는 OP앰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죠. 성향은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DAC에서 뿜어주는 소리의 성향 자체는 비슷하니까 거기서 뭐 큰 차이를 낼 수는 없다고 쳐도 지금 두께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밀어붙이는 힘이나 두께라기보다 좀 부피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아요? 덩치도 좀 다르고. 네. 근데 그 부피 안에 보여야 되는 디테일들이 들어있는 거잖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지금 되게 대형 모니터로 음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부피 차이들 혹은 그런 부피가 커졌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따로 들리고 이런 것들이 격차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신 것보다 저희가 더 그걸 크게 느끼고 있는 걸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확실히 잡스의 디스크리트 OP앰프를 쓴 것과 여기 뭐 썼냐? 안 보인다. 폰으로 좀 확대해줘요. 야,
아이폰 13이 좋긴 좋군요. TI의 131 OPM프를 이제 두 짝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 단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기본 옵션으로 디스크리트 OPM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XLR 쓰셔야 된다면. 아, 그치. XLR 쓰셔야 된다면. 이 부분은 XLR만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RCA 출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하이파이 기기들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굳이 바꾸실 필요 없고. 저희같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XLR 쓰면서 이런 사운드를 듣고 싶다. 그러면 이건 좀 바꿔야 되겠다. 뭔가 그 바람 빠진 횡한 소리가 나니까 이게 아닌데? 아까 그 부피가 아니었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하여튼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X7 기존 유저분들이나 이미 잡스의 DAC를 좀 경험하신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전에 X7 설명했을 때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DAC 자체는 그닥 여러분이 막 조작할 것도 많지 않고 저희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X70에 대한 총평 아, 총평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X7을 좀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유저분들이라도 X70을 들으시면 좀 혹할 만한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소리 들으셨으면 혹하셨을 것 같은데? 나도 사실은 AK 칩셋 소리를 평소에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ESS 칩셋을 쓴다고 했을 때 꼭 쓰셔야 되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부정적으로 봤었어. 근데 오늘 소리를 듣고는 그런 생각은 일단 쏙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저는 원래도 ESS 칩셋 소리를 이렇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아, 저도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AK를 좀 더 좋아했었다. 아, 네네. 잡스에서 만들어내는 이 ESS 튜닝된 사운드가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이네. 넘어가실 겁니까?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 다 바꿔야 돼서. 저 당장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일단 정리하고. 아무 때나 못 바꾸지 또 우리는. 그렇죠. 휴지기가 또 생겨야 이게 바꾸는데. 고민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예상인데 이수벤지는 ATC 스피커를 쓰잖아. 근데 ATC 스피커하고 성향은 이게 맞을 것 같아.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100%야. 왜냐하면 ATC가 AK 칩셋 같은 성향을 스피커가 갖고 있어. 그래서 약간 과한 느낌이 없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음과 거칠음이 만나가지고 되게 락킹한 사운드가 나는데 그게 우리가 그냥 음악 감상을 하는 입장이면 야, 락킹해서 좋다 이럴 수 있는데 범대중적인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에는 아쉬운 면들이 좀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깔끔한 느낌을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네. 출시됐네? 난 ATC 매칭은 이거다. 난 100% 장담합니다, 이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듣고 일단, 이제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ESS 칩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잡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AK에서 ESS로 넘어간 또 다른 회사 있거든요? DAP인데, 좀 실망을 했어. 넘어가면서 원래 이 회사의 그 멋진 그 사운드가 아니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해야지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잡스에서 만들어낸 지금 X70의 사운드는 제 취향을 떠나서 일단 얘기하자면 진짜 세간의 평가는 이걸 더 훨씬 고급진 사운드라고 평가할 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제 취향을 가미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좀 더 깔끔하고 정확한 소리를 듣고 싶으냐, 그렇다면은 X70을 추천할 것 같고요. 그냥 난 개성, 좀 락 스타일 이런 걸 더 좋아해. 난 그 거친 맛이 좀 있어야 그래도 음악 듣는 기분이 날 것 같아. 그렇다면 여전히 X7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저의 선택은 둘 다. 진리의 둘 다. 역시 둘 다죠. X7으로 듣다가 X70도 듣다가 이렇게 번갈아서 저희 스튜디오 오는 손님들한테 재미삼아서 비청시킵니다. 비교청은 꼭 시켜주거든. 오면 손님들한테 요거 어떤 것 같아요? 잠깐. 그럼 요건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막 들려주는데 그러면 조빈 형이 맨날 그러잖아. 오! 진짜 문 앞에서 좌판이라도 깔고 싶다 진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수벤진 그 샵 있잖아요. 여기다 차리면 되게 잘 될 겁니다. 대박 날 것 같아요. 저 근데 포칼 대형으로 들으니까 이런 차이들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 사실 오늘 가장 큰 지름은 포칼이에요. 역시 포칼이 좋구나. 포칼로 들으면 차이가 안 들릴 수가 없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차이를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물론 유튜브에서의 열화가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겠지만 저음에서의 이 성향 변화, 이 매력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전달됐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었다고 하면 이 저음의 변화는 확실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부분 다 떠나서 이 저음에서의 그 맨들맨들하고 이렇게 확 그 큰 부피를 표현해주는 그런
이런 영역들이 요즘 음악들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데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 2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X70이 굉장히 더 모던한 사운드로 잘 다듬어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 이거 가면 스피커도 같이 바꿔야 될 것 같은. 아니야. 스피커는 그대로 있고 이걸로 바꿔보면 중간에 그 성향이 섞이면서 좋은 조화가 난다니까. 이 저음의 표현을 느끼려면 또 저음이 잘 나오는. 그렇죠. 저음이 더 나와야 또 바꾸는 맛이 또 돈 썼다 이런 느낌이 더 잘 올 텐데. 나처럼 이렇게 대형으로 가. 그쵸. 가야죠. 리스 끝났어? 네. 아무튼 뭐 여러모로 나는 진짜 잡스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러게요. 사실은 전 잡스 대표님 되게 매번 불안불안하거든. 맨날 기판 바꿔, 설계 바꿔, 뭐 다음 모델 나오면은 막 다 뜯어 고쳐 막 이러니까 이 회사는 언제쯤 안정되나. 보통은 버전을 조금 바꿔가면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너무 막 통째로 막 다 바꿔버리시니까 저는 그때마다 되게 불안불안하거든요. 이번에도 X70 지금 샘플 저 엊그제 받았어요. 진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막 내가 혹평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X7이 훨씬 좋았는데요. 막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렇게 그 정진하시는 모습, 저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으로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믿습니다. 다음 모델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스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